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번 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건데 가족 간 만남은 물론 성묘도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만남 자제를 권고했던 지난 추석 때보다 사실상 강화된 조치인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거리두기 연장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이어져 가족 모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노원구에 들어설 예정인 청년 주택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초등학교 앞 공사 피해와 안전 문제를 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밥값이나 물건값을 선결제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1+1 사업이 성동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멈췄던 서대문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내년부터 재가동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 호소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용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됩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행 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되고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설 연휴까지 적용됩니다. 때문에 이번 설 연휴 동안엔 가족이더라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엔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합니다. 성묘와 추모는 온라인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종교시설에선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숙박과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 일절 금지됩니다. 미인과 대안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 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은 주기적인 선제 검사도 의무화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행 단계가 유지되면서 유흥, 단람, 감성, 주점 등과 같은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도 계속됩니다. 수도권의 영화관과 PC방, 학원과 대형마트 등은 저녁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과 장례식장의 행사 인원은 1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은 10% 이내에 한해서 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집합금지, 운영 제한의 조정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8,508명입니다. 어제보다 약 305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425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07명 더 늘어난 24,267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25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중구 복지시설 관련이 46명,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이 31명, 동대문구 직장 관련이 11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온라인 신년 인사회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금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든든, 행복, 교육 문화도시 등도 약속했는데 그 내용을 이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금천구 보건소의 외부 통합 선별진료소입니다. 구는 올해 안으로 역학조사관과 감염병 예방관리 전담 직원을 1명씩 더 채용하는 등 기존 업무를 분장하고 올해 말까지 보건소의 조직 개편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두 구 감염병 예방관리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입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온라인 신년 인사회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금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관리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대형 종합병원, 금천 소방서 건립과 맞춰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의료 혜택에서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현대시장엔 오는 9월까지 고객 주차장이, 남문시장엔 오는 10월까지 고객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독산동에 위치한 우시장 임시공영 노회 주차장엔 내년 말까지 주차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그린 푸주간도 조성됩니다.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원책을 확대해 든든한 금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생경제의 지원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행정혁신을 통해 구민 여러분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오는 3월 안으로는 옛9 수화통역센터가 다문화 쉼터로 바뀝니다. 앞으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정보 교류 공간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오는 5월까지는 금천형 과학관을, 내후년 8월까지는 진로진학 지원센터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의 금천을 그려볼 수 있었던 온라인 신년 인사회 영상은 유튜브 금천구청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으로 서울 곳곳에서 갈등이 빈번합니다. 최근 노원구에서도 초등학교 바로 앞에 23층짜리 청년주택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수락산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지난 21일 주택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와 청년주택 부지 간의 거리는 차선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 계획이 접수되고부터 학부모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먼지와 소음 피해는 물론 학생들의 통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또 학교에서의 그런 통학할 때의 문제와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 소음, 분진,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진행한 심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든 통행량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보행 안전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그냥 방지턱 2개 해주는 것과 그리고 U자 블럭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뭐 저게 막 울퉁불퉁한 도로처럼 사대석을 깔아준다는 것, 그게 보안 대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걸로 승인을 내주고 이걸로 다 심의 결과를 다 마무리를 졌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수락산 역세권 청년주택은 23층 규모의 총 443세대가 들어섭니다.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시행사 측에선 사업 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 앞에 지어지는 청년 임대주택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왜 반대하는지 노일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요청으로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선 기사에서 학교 앞 위험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될 텐데 실제로 그 도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바로 학교 옆 10걸음에 지하 4층, 지상 23층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옵니다. 예. 네, 공사 차량은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운행한다지만 수업 시간에 공사가 되면 소음, 진동, 그다음에 분진, 균열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일반 건물이랑 달라서 기반이 튼튼하지 않고요. 물론 환경 영향 평가를 했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예.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또 그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곳에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해체해야 하는데 이게 19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해체 작업을 하면 성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도로 옆에 인도가 있는데 예. 2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좁은 도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가 오면 지금 우산을 쓰고 다닐 수가 없어서 도로 밖으로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 여기가 워낙 정체도 심하고 막 달리는 구간이라 위험하거든요. 네네. 근데 공사 차량이 여기 다니면 그 조그만 아이들이 보일까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울시는 이 건물에 대한 승인만 하고 공사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떠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련한 조치 계획이 있지만 이 공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시행하는지를 모니터링 항상 해야 하는데 이거는 또 누가 해야 하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가장 우려한다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자, 이 청년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 지난 4월에 2020년 4월 달에 교육 역량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설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옆에 이런 건물이 세워진다는 건 이제 알게 되었고요. 예.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설문을 하기 전에 서울시는 시행사와 함께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사전 검토하고 통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4분, 4분을 벌써 구하고 정해진 내용을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2주간의 주민 열람 공고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민 의견을 개진하고 전달하는데 이 과정을 해도 이 건물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주민 만명 서명, 촛불 시위, 시청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서 저희들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자, 시행사의 보완책도 미흡하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보완책이나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여기다 23층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건 이거는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 통학로가 공사장 출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짓고 나면 주차 출입구가 어린이 통학로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통학에 대한 걸 전혀 고려한 게 없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이 취지를 그대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지켜줬으면 합니다. 네. 네, 학부모들의 바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네. 서울 곳곳에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을 두고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을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로부터 노원구 수락산 역세권 청년주택 반대 이유 들어봤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선결제를 통해 밥 한 끼 값을 기부하는 1+1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 보니 주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구 용답동의 한 식당. 이곳엔 특별한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매장 게시판에 부착된 쿠폰을 떼다가 내면 밥값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이 쿠폰은 매장을 다녀간 손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미리 결제해 놓은 무료 식권입니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무료로 먹고 그런 걸 보고 진짜로 하는구나.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야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 동네에 있으면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식사하시라 그렇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포장 많이 해가시고. 성동구가 3년 전부터 시작한 1+1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살 때 추가로 한 개 값을 더해 미리 결제해 놓으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기존의 수급자가 아니라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형편이 어려워진 이웃들이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이 시작된 것. 현재 식당뿐만 아니라 미용실과 세탁소, 빵집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1+1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선결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컸던 가게들도 선결제 기부를 통해 매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 일시적인 생활고를 겪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출발을 했고, 이것을 그 단순히 제도권이 아니라 한 지역의 공동체에서 그 같이 보살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들을 찾다가 따뜻한 밥 한 끼 나눈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1+1 사업. 생활 속 작은 기부가 모여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가동을 멈췄던 서대문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올해 개보수 공사를 끝내고 내년 초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생했던 인근 주민들은 재가동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재가동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건립한 서대문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고양시 대덕동 난지 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한 해당 시설은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고 건조해 분쇄하는 곳으로 민간 업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건조기와 탈수기 등의 기계를 30년 가까이 교체하지 않은 탓에 노후화가 심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월 서대문구는 개보수를 위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설계 작업을 진행 중으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 내년 상반기 중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구는 재가동 시 하루 처리 용량 300톤이던 것을 150톤으로 줄이고 악취를 저감하는 음압 장치를 들일 계획입니다. 이런 기계는 이건 뭐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가지고 폐기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시설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직영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에 맡길 때에 비해 톤당 40%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구는 전했습니다. 또 직영함으로써 음식물 자원화 협회 소속 업체들의 카르텔 등을 타파해 음식물 처리 적정 단가를 제시하겠다는 보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재가동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단 전까지 역겨운 냄새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재가동을 막겠다는 건데요. 덕은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역시 대량의 민원을 쏟아내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과 불과 300m 떨어진 고양시 현천동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설 가동 당시 역겨운 냄새로 고통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의 재가동 계획에 극심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기 좋은 데 산다고 이리 왔어. 그냥 똥구대기로 온 거야. 그 냄새가 나한테 다 와. 이 부근에서 내가 제일 피해자야. 바람 불만한 냄새가 많이.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 시설에서 1km 남짓 떨어진 덕은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들은 악취와 유해 물질로 인한 불안감에 국민신문고와 서대문구 민원 게시판 등에 2,000건에 가까운 민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덕은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아이들이 위험 물질에 노출된다며 시설의 영구 퇴출을 희망한다는 것, 더불어 서울시가 2025년까지 난지 물재생센터 내 분뇨와 음식물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기로 한 만큼 140억 원을 들이는 서대문구의 시설 투자는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는 음식물 처리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다 음압 장치를 설치하는 만큼 냄새나 유해 물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지하화 계획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 구체적으로 2025년 지하화 구상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시설 개보수가 예산 낭비는 아니라는 것. 가동이 되고 있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 그동안 불가피하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음압 시설을 달아가지고 다 뽑아내요. 밖으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더불어 이미 27년 전 조성한 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주민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기존 민간업체가 명절 등의 인근 마을에 주민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대문구는 시설 재가동을 할 경우 또 다른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성작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 행동이 29일 성구청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성구청장이 지난 10년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친인척 100여 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채용 강요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형법 위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구청장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성북구가 임시 휴관 중이던 15개 도서관에 대해 부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 방향에 따른 조치로 대상은 성북정부도서관과 아리랑 도서관, 길빛 도서관 등입니다. 도서관 부분 개관으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정기 휴관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성북구가 2021년 성북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성북구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구민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장 항목은 가스사고와 물놀이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입니다. 보장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고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도시안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과연 임기 내에 가능할까 하는 블록버스터급 공약도 있고 가는 곳마다 맞춤형 선심성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공약 살피는 현명함도 필요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